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좋은 주식팀입니다. 예, 오늘도 저녁에 일이 좀 생겨서 너무 죄송하게 됐습니다. 오늘도 시황 정리 좀 어려울 것 같고, 종목 분석도 좀 서둘러서 만들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이해해 주시길 바라고요. 시장이, 금리도 그렇고, 금리 동결이 나왔는데, 사실 시장이 다 알고 있었거든요. 금리를 이번에 한국은행이 동결할 거고, 12월에 남아있는 마지막 여덟 번째 금융통화위원회에서 이제 금리를 인하할 거다. 이 전망이 시장에 다 팽배하게 나와 있었어요. 또 미국에서도 지금 금리 이 문제가 좀 조심스럽게 나오다 보니까 이제 한국은행은 조금 더 추이를 지켜보자 이런 취지인 것 같고, 제가 평소 같으면 오늘 한국은행 이창용 총재 브리핑을 좀 정리해서 보내드리면 좋은데 좀 아쉽습니다. 아침에 그 같이 틀어놓고 보다가 야, 오늘 뭐 증시 진짜 너무나 그 변동성이 큰 시장 상황에서 오늘 같으면은 뭐 저는 로보티즈도 그랬고 양자 컴퓨터 ETF도 그랬고 지금 빠르게 뭐 채웠다가 비중 줄였다가 늘렸다가 오늘 또 요즘에 요 며칠 하이브라든가 APR이라든가 그 다른 여러 종목들을 골고루 사놨기 때문에 흐름을 동시에 보느라고 아주 정신없이 하루를 보냈습니다. 결국에는 양자컴은 뭐 비웠던 비중을 빠르게 오전에 채웠고, 그다음에 저는 또 그 종목도 계좌 여러 개에서 관리를 하다 보니까 여러 종목들 여러 계좌들을 동시에 하루 종일 들여다보느라고 좀 애를 많이 먹었고요. 다행스럽게도 양자컴퓨터가 오늘 장중에 써드렸습니다만 그 월스트리트 저널 기사, 이 트럼프가 미국, 그러니까 트럼프 정부가 그 미국 양자 컴퓨터 회사들의 지분을 어 이렇게 인수하는 그런 내용을 협의하고 있다는 내용의 보도가 나오면서 갑자기 크게 튀었습니다. 오늘 어떻게 해서 그렇게 크게 튀었는지 그걸 알고 빨리 했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아까 써드릴 때 국내 기사는 국내 기사가 나온 지 한 7, 8분 정도 뒤에 써드렸고, 이 외신 기사는 그러니까 우리 시각으로는 오늘 새벽쯤 됐을까요? 예. 저녁 어제 밤쯤 됐겠네요. 예. 그 시간대에 나왔던 기사가 오늘 아침에 이제 그게 알려지면서 이렇게 완전히 급락을 하다가 오늘 급등을 했는데 마이너스 7점 몇 퍼센트까지 빠지다가 지금 5점 몇 퍼센트 올랐으니까 장중에 6점 몇 퍼센트까지 올랐고 13.5% 정도의 변동성이 있었고요. 사실 미국 정부가 인수한다는 것만큼 큰 호재가 없죠. 오늘 밤에 아마 미국 증시에서 양자 컴퓨터들이 좀 크게 오르고 더불어서 AI들도 좀 잘 가지 않을까 이런 기대도 해봅니다. 시간이 좀 많으면 좀 다양한 말씀들을 더 해드리면 좋은데 오늘은 양해를 좀 부탁드립니다. 시황 정리는 지금 3일째인가요? 오늘 못 해드리면 네, 이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아침에 써드린 이 증권사 주요 리포트 제가 매일 아침 써드리는데 오늘은 증권사에서 목표가를 올린 종목들, 사실 LS 일렉트릭이 오늘 주인공이었습니다. 이걸 오늘 아침에 한 8시쯤 써드렸죠. 8시 정도에 써드렸는데 오늘 LS 일렉트릭이 어우 뭐 엄청났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 보면은 뭐 NH가 41, 뭐 신한이 40, 그다음에 여기에 써드리지 않고 이 이후에 써드리고 나서 이후에 나왔던 리포트 중에 SK증권 같으면은 42만 원까지 그 목표가를 이제 늘려놓은 그런 종목도 있습니다. 대신도 마찬가지 42만 원. 그래서 지금 오늘 40만 원 넘는 그 목표 주가를 형성해서 냈고요. 근데 시초가가 LS 일렉트릭이 0.6% 정도 빠진 상태로 출발을 했기 때문에 오늘 이 종목을 시초가에 샀으면은 장중에 한 15% 정도의 수익을 챙길 수 있었는데 이제 오늘 이 종목을 신청을 해 주셨습니다. 리포트 두 개 간단히 좀 보겠습니다. 먼저 신한증권에서 나온 LS 일렉트릭 관세 부담에도 선방 이런 제목의 리포트. 관세 우려는 피크타임 기대되는 2026년. 지금은 무조건 2026년에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시장이. 우리가 증권사 리포트를 봐도 그렇고 컨센서스 봐도 그렇고 3분기 실적 시즌이 딱 지나가는 순간 4분기가 아니라 2026년에 초점을 맞추게 된다는 말씀을 제가 드렸는데 이제 이런 증권사 리포트들 보면 뭐 딱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여곡절해도 성장 궤도는 분명하다 이렇게 언급을 하면서 목표 주가 40만 원 제시했고요.
자, 또 하나, SK증권 하나 보면은 26년이 기대되는 네 가지 이유. 이 26년이라는 표현을 계속 씁니다. 그래서 그 네 가지 이유가 부산 변압기 공장 증설 올해 12월부터 가동되고 2026년에는 이 캐파 증설 효과로 5천억 원의 매출액 증대효. 그러면 엄청난 거죠. 매출이 5천억이 넘게 늘어날 거라는 거. 두 번째는 미국향 매출 비중이 크게 확대되고 있다. AI 데이터 센터 수주에 성공했고 이런 등등 미국발 호재. 세 번째는 관세, 상호 관세 및 변압기 반덤핑 관세의 영향으로 25년에는 연간 600억 원의 비용 증가가 예상되지만 이게 제품 가격 인상으로 충분히 대응 가능하다. 별 영향이 없을 거다. 이런 내용이 있고 마지막으로 반도체 사이클 회복에 따라서 삼성전자의 평택 캠퍼스 P5 투자가 재개될 가능성이 높다. 5공장 예, 재개된다. 그러면 이 LS 일렉트릭이 1,000억 원 규모의 수주 잔고를 확보하고 있어서 향후 매출 인식으로 이어질 수 있다. 내년에 호재가 가득한 회사, 당연히 주가가 크게 오를 거라고 보고 목표 주가를 42만 원으로 22만 원에서 42만 원으로 한 방에 그냥 올려버렸습니다. 당연히 큰 호재로 작용을 한 거죠. 자, 수급 볼게요. 외국인 기관이 양 매수가 들어왔고 거래량 보십시오. 238만 주, 평상시에 4배가 터져 나왔습니다. 주가 44,500원이 오르면서 36만 4천 원. 지금 36만 얼마까지 올리고 나니까 목표 주가 40, 41, 42 이런 가격대가 너무 가까이 있는 것처럼 느껴지죠. 아마 목표 주가 좀 더 올리는 그런 리포트들 나오지 않을까 예상이 됩니다. 자, 일봉 볼까요? 장대 양봉 만들면서 고점들을 다 뚫어버렸습니다. 이 종목은 36만 9천 원까지 갔었는데요. 40 넘는 건 뭐 너무나 당연해 보이고 추세상으로 뭐 한두 번 더 올릴 가능성이 높다. 내일 중으로 40 터치할지도 모르겠습니다. 제가 볼 때. 그러면 곧바로 이제 목표 주가를 뭐 50이나 뭐 이렇게 올리는 목표 주가 상향 리포트들이 또 나올 거고 그게 호재로 작용해서 다시 리포트 나오고 나면 다시 주가가 올라갈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근데 이제 너무 지금 따라붙는 것이 저는 이 40 안팎, 한 40만 원 정도까지는 갈 거라고 보는데요. 그 이후에는 좀 조정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뭐 횡보할 수도 있겠지만 조금 눌릴 수도 있다. 그래서 조심하자 이 말씀 드리고 아래쪽에 스토캐스틱을 잘 보시고 RSI가 과열된 그 과열 구간에 진입을 했기 때문에 제한적이다 상승세가 이거 중요합니다. 막 40, 50, 60 이렇게 가는 게 아니고요. 한 40 갔다가 좀 빠졌다가 뭐 이렇게 오르락내리락 하면서 그렇게 움직일 겁니다. 자, 산일전기를 먼저 신청해 주셨는데 LS 일렉트릭 보여드린 이유는 LS 일렉트릭에 대한 오늘 후한 시장의 평가 덕분에 산일전기가 같이 간 거거든요. 왜? 결이 같으니까. 이 전력 쪽에 지금 그 미래 가치가 엄청나게 좋아질 거라는 거를 LS 일렉트릭을 대표로 본 거고요. 한일전기도 너무 좋은 종목이죠. 그래서 오늘 보시면 거래량 173만 주, 평소에 한 3배, 2배, 3배 정도 늘었고요. 13만 6,600원으로 이틀간 급락했던 부분을 다 메우고도 남았습니다. 외국인 기관의 양매수가 들어왔고요. 자, 일봉 차트 보면 아까 LS 일렉트릭은 신고가를 썼죠. 근데 얘는 전고점에서 눌렸습니다. 전고점 부분에 14만 원. 고점이 14만 원인데 LS 일렉트릭이 40을 딱 터치하거나 이렇게 급등을 한 번 더 해주면 이 종목도 신고가 쓰고 다시 한번 올라갈 거다. 근데 거기서 조금 눌릴 가능성이 높습니다. 지금 벌써 스토캐스틱 보면은 그 과매수권에 가까이 다가가자마자 약간 하향으로 방향을 좀 틀었는데 이런 것들이 LS 일렉트릭이 먼저 움직이고 얘가 후발로 쫓아가고 이런 흐름이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네이버 볼까요? 네이버는 반대로 외국인 기관의 양매도 이 네이버라든가 오늘 바이오라든가 이런 게 이제 금리 동결 영향을 안 받은 건 아니에요. 제가 아까 이제 장중에 물어보신 회원님이 계셔서 시장이 알고 있었기 때문에 영향은 제한적일 건데 이것 때문에 이렇게 떨어졌다 이거보다는 이런 떨어진 이유 여러 가지 중에 금리 동결이 있었는데 사실 미국의 요새 AI들이 되게 많이 빠지고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미국발 어떤 악재들도 작용을 했을 거고 또 금리 동결 이유도 좀 있었을 거고 금리를 인하하지 않았기 때문에 근데 다만 이런 금리 동결 상황에서 하락이 나오잖아요. 그러면 12월에 금리를 인하할 거라는 걸 또 알고 있기 때문에 빠른 속도로 그 기대감으로
다시 올릴 거예요. 그래서 네이버를 이렇게 주가가 많이 밀릴 때 오히려 매수 기회로 보는 게 좋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렇게 생각하는 게 더 나을 것 같고요. 자, 일봉을 보면 이제 여기서 어떻게 될까? 자, 지금 매물대를 그어 놓은 거예요. 선을. 매물대 자리에 24만 원입니다. 여기서 더 밀리면 60일선까지 빠지는 거고요. 아래쪽에 초록색 선. 반등이 나오면 24만 원 정도 저점. 저는 24 정도에서 저점 잡고 반등. 이게 유력하다고 봅니다. 만약에 내일도 음봉을 만들어내면 내일은 매수. 네,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자, 이제 어 실리콘2 네 번째 종목 실리콘2를 보겠습니다. 실리콘2 오늘 외국인 기관의 양매수가 세게 들어왔고요. 거래량이 240만 주가 터졌습니다. 사실 APR보다 더 잘 갔고 더 좋은 흐름을 만들어내고 있어서 기대가 됩니다. 일봉을 보면서 잠깐 말씀드리면 이 매물대 상단이 46,700원, 대략 뭐 지금 45,800원이니까 지금보다 한 1,000원 정도 더 오르면 이제 매물대 상단을 만나면서 동시에 121선을 만나게 됩니다. 약간의 그 뭐 조정 내지는 횡보 내지는 그 눌림이 좀 나올 수 있겠는데요. 지금 아래쪽에 스토캐스틱을 보면 상향으로 완전히 방향을 틀면서 골든 크로스를 오늘 만들어내서 저는 이 가격을 오히려 뚫고 그 위에 있는 매물대 5만 1,000원 정도 되는 자리까지 상승할 가능성이 좀 있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지금 이 121선을 만약에 돌파하는 46,000 얼마를 돌파하는 모양이 나오면 오히려 비중을 더 늘려서 한 55,000원 정도까지 갖고 가는 전략이 더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추가로 신청해 주신 한국항공우주를 보면 오늘 헷갈립니다. 외국인이 매수하면서 주가가 올랐는데 기관의 매도가 세게 나오면서 상승세가 제한이 됐고 최근에 개인만 사고 있는 이런 구간이어서 조정이 나오지 않을까 하는 그런 우려가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그렇죠? 일봉을 보겠습니다. 매물대 그어놨습니다. 선을 10만 원입니다. 10만 한 700원 정도 되는데 오늘 10만 1,100원, 500원 올려서 이 매물대 상단 부분에서 놀고 있습니다. 이 종목이 위로 올라갔을 때 21선이 위에서 내려오면서 누릅니다. 10만 4천 원대 후반. 그러면 고점은 10만 한 5천 원쯤 될까요? 그런 자리까지 고점을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저점은 아마도 10만 원 정도가 될 것 같습니다. 빠지게 되면. 그런데 아래쪽에 스토캐스틱 동그라미 쳐놨지만 과매도권에서 골든크로스를 만들어냈어요. 이게 뭐냐면 상승 추세를 만들어내는 건데 일정 사이클 동안 상승할 거라는 겁니다. 근데 위쪽에 21선이 눌려있기 때문에 10만 5천 원 정도까지 상승이 나올 수 있지만 그 이후에는 좀 약세로 전환할 가능성도 있다. 그리고 바닥에 10만 원 지지를 확인을 해야 됩니다. 10만 원이 지지받지 못하면 9만 원대로 또 내려가고 61선 있는 데까지 9만 7천 원이나 이런 자리까지 내려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지금 혹시 신규 매수를 고려하시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이 갖고 계신 건지. 갖고 계시다면 일단 10만 5천 원 정도까지 뭐 갈 수 있기 때문에 더 가져가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신규 매수를 하신다고 하면 아래쪽에 61선 있는 부분까지 밀릴 경우에 그때 매수를 하는 게 어떨까? 지금 10만 5천 원이 고점이라는 게 이제 유력하게 보이는데 그 구간에서 지금 매수를 서두르면 조금 먹을 건 별로 없고 우려는 좀 키우고 이런 상황이 만들어질 수 있습니다. 다만 지금 아래쪽에 저점이 계속 높아지고 있기 때문에 저점에서 이제 상승 추세로 만들어지는 이 구간에서 오히려 21선을 깨고 전고점 부근까지 갈 수도 있어서 이 부분도 좀 21선을 돌파하는 흐름 10만 5천, 10만 4천 얼마를 이제 깨고 위로 올라갈 때 오히려 그때는 비중을 늘릴 필요가 있다는 거죠. 늘릴만 하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좀 이런 종목들이 좀 헷갈립니다만 아까 수급도 그렇고 헷갈립니다만 오히려 이 21선을 기점으로 21선을 돌파하고 깨고 올라가면 오히려 비중을 확대하고 이제 눌리게 되면 61선 부근까지 눌리면 그때도 비중을 확대하고 21선 부근에서 눌리면 그거는 홀딩 내지는 비중을 축소하고 이런 식의 짧은 어떤 흐름을 좀 제안해 드리고 싶습니다. 예, 5번째 종목까지 다 마무리가 됐죠? 이제 오늘 여기까지 하고 서둘러서 좀 정리해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이제 이거 올려드리고 일 마무리하고 나가면 오늘 저녁 시간 될 것 같아요. 되게 촉박한 그런 상황입니다. 여기까지 할게요. 끝까지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